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방대한 취업 빅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 전달해 드립니다. 취업 GPT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쌤, 오늘은 취업 GPT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제일 핫한 주제입니다. 네. 제가 제일 관심이 있고요. 네. 저도 사실 이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수요와 공급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비만이 인류 최대의 난제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뉴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한테도 난제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거 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빼고 뺄 네. 수도 없고 사실 또 달리기만 해서는 또 잘 빠지지도 않고. 근데 사실 이게 네.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비만이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옛날 사람들이 좀 더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만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1997년에나 네. WHO가 비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네, WHO가 심각성을 제기했을 정도라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확실히 비만이 건강에도 치명적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당뇨, 고혈압, 네. 이상지혈증, 심혈관 질환, 뇌질환 뭐 이런 것들 같은 질환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인데요. 네. 이 건강의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문제 그쵸. 아닙니까? 이제는 100세 시대인데 막 골골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비만과 관련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더라고요. 이 대사증후군이 발병률이 같이 증가하는데 비만이 초래하는 대사장애 질환군에 대해서 네. 재정의도 이루어졌다고 해요. 음. 그게 뭐냐면은 2023년 6월 따끈따끈하죠. 네. 이제 미국 간학회와 유럽 간학회에서요. 이제 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대사장애와 관련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네. 알코올성 간 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술이 없을 때, 네. 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에 질환이 발생했네? 이거는 사실은 과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사 이상 연관 간 네. 질환이라고 명칭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는 단순히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점점 대사 질환과 관련되어 있어 연관이 됐다라는 게 네. 의학적으로 밝혀지는 거고 이 대사 이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방 즉 여러분들의 패시 그리고 우리의 비만이 문제가 네. 된다라는 것이 슬슬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건강에 치명적인 비만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 숫자가 실제로 맞나요? 네, 전 세계 비만이요. 네. 1975년 앞서 이제 WHO가 이제 1997년에서야 발표했다라고 했는데 그 75년 이후 거의 3배가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네. 이거 심각한데라고 생각해서 발표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에는 19억 명 이상의 18세 이상이 성인 과체중이었다라고 하고요. 이 중에 6억 5천만 명 이상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2020년 기준 5세 미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3,900만 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수치를 굳이 이제 전 세계 인류의 숫자랑 치환해서 보면은 7명 중에 1명은 비만이라는 소리라고 그렇네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또 뭐냐? 네. 사실은 또 놀랍게도 또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밖에 돌아다니셨나요? 거의 안 나갔죠. 안 나갔죠. 네. 안 나가서 뭐 했습니까? 먹었죠, 집에서. 먹었죠. 네. 예. 그렇게 활동을 배달을 안 많이 하니까, 시켰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입에다 넣고 맞아요. 지금도 이거 시청하시면서 귤을 입에다 넣고 있다가 아차 싶으신 분들 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그럼요. 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봉쇄 기간 조치 기간 동안에도 전 세계적으로 비만 유행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비만 연맹에 따르면요, 2035년에 이르러서는요, 앞서 7명 중 1명이 아니라 4명 중 1명이 비만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하고 네. 그 중에 1명은 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갑자기? 지켜봅니다. 네, 숫자가 정말 큰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이 단순히 건강 때문에 문제라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단순히 건강이면은 그나마 다행이나 절대 아니죠. 이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제 비만 관리,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이제 건강뿐만 아니라 돈적인 네.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보더라도요.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요. 2016년 5억 4천만 원 수준에서요. 2020년에
204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그러면 5억에서 200억으로 증가했으니까 그러니까요. 20배 이상 증가한 네.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게 요양급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사회적 비용은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질병 부담이 점점 증가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이 숫자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네.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역시 건강 문제가 결국엔 이 사회적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된 셈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건강 문제 때문에 지금 오늘 주제로 선정한 건 아니실 것 같고요. 오늘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요? 맞습니다. 이 비만이 건강에도 문제고 네. 사회적인 비용으로도 문제다라고 한다면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비만 치료제들에 대해서 앞다투어서 진출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게 너무나도 이제 트렌디해지고 있어서 오늘의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할리우드 스타뿐만 아니라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비만 치료제를 이용한다라고 알려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거 덕분에 그 비만 치료제들이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것 같은데요. 위고비라는 치료제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비만 치료제 자체는 201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향정신성 약물이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약물, 정신 질환 약물을 먹고 먹을 거를 생각 안 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좀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노보 노디스크라는 덴마크의 제약회사가요. 이제 FDA로부터 비만 치료제를 네.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닌 다른 걸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고요. 네. 최근에 이거를 또 이어서 시리즈 2를 출시하면서 비만 치료제에서 시장에서 이 독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2021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2021년에 나온 이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까 막 너도 나도 맞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쌤. 우리나라에도 사실 알아보니까 한국에도 지난 4월에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통이 뭐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허가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출시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미 너무 핫하기 때문에 네. 좀 공급이 지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만큼 좀 시장에서 반응이 뜨겁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게 얼마나 팔렸는지를 좀 보니까 올해 들어 이제 지난 9월까지 그러니까 9개월만 봤을 때 노보노디스크의 순 매출액이요 31조 6,800억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지금 따끈따끈하게 제가 환율로 계산해 본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도요 한 거의 약 30%, 29% 정도 증가했고요. 환율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도 33%나 네.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최근에 나온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12조 5천억 원 수준의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보사의 거의 매출의 3분의 1을 담당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그 자체만으로도 12조 원이나 팔렸다.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닌 겁니까? 그것도 네. 9개월 만에 팔렸으니까요. 이 수치가 사실은 또 전년 대비했을 때 6배 가까이 폭등했다라는 또 그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인즉슨 진짜 일론 머스크라든지 헐리우드 스타들이 나도 맞는다라고 오픈하자마자 더 많이 불티나게 팔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네. 관심이 많은 만큼 부작용 또한 같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재 이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는 네. 이 제품들은요 모두 GLP-1이라는 유사체 작용제 계열 약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약물 자체가요 원래 당뇨병 치료제를 목적으로 개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를 치료하다 보니까 임상 실험하다 보니까 이거 살이 빠지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로도 같이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둘 다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들도 네. 이걸 맞아야 되고 비만 치료제로 쓰고 싶은 사람들도 맞아야 돼요. 이걸 맞아야 되고 네. 그런데 이걸 같이 쓰고 싶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공급이 허덕이니 또 당연히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 사이드 이펙트 그게 뭐냐? 네. 공급이 허덕이면은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살 수가 없네 네.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네. 우리 항상 누누이 명품을 사다가 명품 줄 쓰다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 짝퉁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아무도 안 사겠지만요. 음. 그것처럼 가짜 약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국과 독일, 이집트, 러시아 등 최소 17개 국가에서 이 위약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짜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치료제와 같은 성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당뇨 이제 뭔가 비만 치료를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네. 좀 안전하게 넘어갈지도 모르겠죠. 근데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걸 맞으신 분들이 잘못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약이니까 그리고 그러네요. 가짜 약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혈당증으로 인해서 여러 명이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이 더 중요하냐? 물론 이제 비만도 건강을 위해서지만 당뇨가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등지에서는요, 이 비만 치료제로 쓰지 말라고 정부에서 직접 권고하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장에 급한 사람들 당뇨병부터 고치자 네.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역시 뭔가 하나 이렇게 독보적인 게 나오면 카피가 항상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카피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단순히 비만이 많다를 넘어서 이 살을 빼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안 그러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숙명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 탄생하신 모든 분들은 아마 먹고는 싶고 근데 네. 살은 빠지고 싶고 네. 그래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요. 2030년까지 1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 약 136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운동을 안 하고 뺄 수 있으면 베스트다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렇죠. 운동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사실 또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네, 있고요. 네. 일론 머스크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운동보다는 이걸 맞으면서 자기 관리도 하고 그 시간을 아껴서 다른 걸 한다라는 얘기도 있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 엄청난 시장 규모인데요. 이 정도가 되면 이 독주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사활을 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시장이 뜨거운데라는 네. 생각이 드니까 우리도 미리 할 너도 걸 나도. 네. 하는 생각들 너도 나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로도 화이자라든지 로슈라든지 하는 내노라 하는 제약회사들이 비만 치료제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사실 여러분들이 그쪽 해외 시장에 진출하겠다 아니면 네. 해외에 직접 취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국내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더 많이 시청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제약회사들이 이 비만 치료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좀 네.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시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제가 GLP-1이 이제 네. 수용체에 적용하는 어떻게 보면 당뇨병 치료제랑 그리고 비만 치료제랑 하지 않습니까? 음. 그거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비슷한 계열의 약물인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것에 임상 3상을 계획했다라고 하고 네. 이거를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임상 1상 이상은 이미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곧 있으면은 국산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비만 및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후보 물질을 연구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네. 펩트론도 엑세나타이드 성분을 발굴해서요. 유한양행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서 현재 2상까지 마쳤다라고 하니까 곧 있으면 3상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해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제약사들이 다양하게 연구 중에 있으니까요. 이제 머지않아서 국산 비만 치료제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비만 치료제들은 사실 R&D 직무자들만 관심 있을 법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걸 시청하는 좀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너도 맞아라라는 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죠? 이제 단순히 우리가 트렌드가 이렇다를 넘어서 이 네. 트렌드를 안다라는 것은 이 시장의 확장성을 본다, 모니터링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에 지금 포커스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이어트에 대한 잠재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네. 이 다이어트에 대한 것은 단순히 제약사만을 관심을 가지는 내용은 아닐 거라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예시 한 가지를 든다면요. 네.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로만 보더라도요. 텔레닥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체중 관리랑 당 이런 것들을 좀 프로그래머화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진단받을 수 있게끔 하는 직원 케어 서비스들을 확장하기도 했고요. 네. 에브릴리 헬스라는 회사도요. 네. 비만 관련 가상 의료 서비스를 구축했다라고 하고요. 네. 웰스와처라는
회사도 이 네. 시장에 새로 나와가지고 웨이트 와처라고 하는데 이말 어. 그대로 너의 그 체중을 관리하겠다, 어. 모니터링하겠다, 보겠다. 네. 보겠다라는 회사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이 제약 업종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쌤. 네,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가요.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것들의 네.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종합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장 조사 기업인 월드와이드에 따르면요,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 규모 자체는요, 네. 오는 2035년 전통 의약품 시장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오. 분야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전통 의학 시장이 얼마나 되길래 그걸 뛰어넘는다는 게 대단한 거야라고 하실 텐데, 전통 의약품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전체 규모로 치면 1,3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1,70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 시장에 넘어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양분화되고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코골이. 아, 그것도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거에 응용이 돼서 비만 치료라든지 비만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 이 네. 범용성이나 확장성도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파생 효과가 등장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앞서 이제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에 가장 앞서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요, 이 신년사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비만 관리를 선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치매 이런 것도 아니고 비만 관리가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라고 네. 공식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수약 안정성,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네. 이것도 개발하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즉 네. 주사만 맞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비만 치료제 맞았어요. 네. 그래놓고 겁나 먹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또이또이죠. 도루묵.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심지어 부작용도 일어날 네,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오히려 또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케어가 필요할 것 케어가 같아요. 필요한 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투약뿐만 아니라 치료제들이 체중 감량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하고 높이고, 그리고 더욱더 약물의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도 반사이익을 볼 거라는 거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 비만 치료제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제약회사들은 건강관리예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맞는 이유는 이뻐 보이고 싶어서, 맞아요.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네. 자기 관리를 하고 싶어서가 제일 크잖아요. 물론 그냥 살 자체를 빼가지고 건강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지대로 영역이 확장되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바로 패션 업계입니다. 네. 사실은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비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더 이 비만 인구에 초점이 맞춘 의류를 많이 개발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다시 또 비만 치료제가 나오고 쉽게 살을 뺄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옷 만드는 패션 업계에서도 네. 굳이 큰 사이즈를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어, 다시 또 슬림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추세로 라는, 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까지도 귀결된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갖고 있고 파급력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취준생들도 단순히 치료제에만 집중하고 R&D에만 투자하겠다 이런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네. 이게 활성화됐을 때, 네. 그리고 이거를 갖고 있는 잠재 수요의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네. 그 니즈를 파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장이라든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까지도 연결해서 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단순히 비만 치료제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그렇죠. 파생 효과로 여러 가지로 취업 시장에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취준생들이 이제 또 제약회사를 들어가기를 꿈꾸는 취준생도 계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포인트로 기억을 하고 가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제약회사를 취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네. 대부분은 그냥 이제 전문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비전문의약품, 그냥 일반 의약품이죠. 같은 네. 것들을 판매하는 영업관리로도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R&D 분들은 사실은 이 내용을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네.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냥 영업이라든지 재무라든지 이런 백오피스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 제약회사 멋지잖아요. 건강관리 하잖아요. 네. 이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트렌드를 알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판매하거나 관리를 해야 될 약품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관련된 산업군에서 움직임과 동향, 그리고 나가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유통망을 관리해야 될지까지도 미리 생각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어필을 할 때 네. 단순히 저는 그냥 잘 팔겠습니다, 약국 가가지고 네. 약사들이랑 좋은 관계 맺겠습니다,
그냥 의사들 제가 잘 다루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팔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넘어서 네.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판매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부분들을 어필했을 때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걸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게 어필이 가능하겠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트렌드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면접과 자소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고 네. 실제로 만약에 취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쌤 말씀대로 이 제약회사 취준생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점을 조금 기억해 두시고 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제약회사를 희망하는 취준생뿐만 아니라 더 넓게 생각하고 이 다른 시장에서 휴가까지 함께 생각한다면 다른 분야의 취준생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네요. 네, 맞습니다. 끝으로 우리 취준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짧게 해주실까요? 네, 그 패션 업계라든지 뷰티 업계도 이거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제약회사이긴 해 채널 넘기시지 마시고 네. 뷰티 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패션 나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더 넓은 시야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